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일본 언론과 국제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제, 바로 일본이 믿을 곳은 미국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안보 지형, 미중 경쟁, 일본의 전략적 불안, 그리고 트럼프식 외교가 다시 국제 질서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중국군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준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일본 주변 공역을 공동으로 비행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레이더 조준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실제 교전 직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군사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즉각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12일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은 전화 통화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통화에 참여했습니다. 통화는 약 40분간 진행됐고, 일본 측은 중국군의 레이더 조준 사건과 중러 폭격기의 공동 비행에 대한 경위와 일본의 대응 상황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내년 1월 미국에서 대면 회담을 여는 방안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겉으로는 미일 동맹이 여전히 굳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과 외교가에서는 이 통화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의 표현 방식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통화와 관련해 중국의 군사 활동들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본이 문제 삼은 레이더 조준 사건이나 중러 폭격기의 일본 주변 비행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 명확한 우려나 강경한 비판 표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사안을 강조했지만 미국은 한 발 물러난 듯한 표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보도자료에서 기존에 자주 사용되던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 대신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점입니다. 인도-태평양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으로 일본이 특히 강조해온 표현입니다. 일본은 이 용어를 통해 미국을 대중국 견제 구도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아시아-태평양이라는 보다 완화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내부에서는 미국이 일본 편에 확실히 서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새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일본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해당 보도 이후 일본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접근 방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동맹 외교보다는 거래 중심의 실용 외교를 선호해왔습니다.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이번 사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백악관의 입장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본을 지지하는 발언과 중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언급함으로써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며 북한 문제, 대만 문제, 동중국해 분쟁 등 수많은 안보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기대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판은 사실상 미국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전면에 나서면서 일본은 과연 미국이 끝까지 일본을 지켜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가 그렇습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자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 남서부와 오키나와 지역이 군사적 긴장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협상력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미국을 향해 더 강한 개입과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일 사이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모습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미일 국방장관 통화는 이러한 미묘한 외교적 긴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과 동맹을 강조했지만 표현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미국은 일본의 기대만큼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미일 동맹은 유지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절대적 신뢰관계는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방위력 증강과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일본은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으며 헌법 해석을 통해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일본의 편에 서줄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은 예측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합니다. 일본으로서는 그 불확실성 자체가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일본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미국이 중일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행동 방식도 일본의 전략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뉴스를 단순한 외교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미묘한 표현 차이 하나가 내일의 국제질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을 둘러싼 최근 외교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드렸습니다. 국제정세는 언제나 복잡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맥락을 짚어보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